정치 분석가인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일반적인 예측이 이 청문회 전국에서 이제 주말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분수령을 이룰 거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장 유익 있게 본 여론조사 결과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찬반이죠. 뭐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2주 단위로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뭐 적절히 42%고 부적절히 36%로 적절히 좀 높았는데 그랬죠. 어제 발표는 보니까 적절히 18%고 부적절히 48%로 역전이 된 거죠. 높아졌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몇 개 조사가 더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네. 뭐 대개 흐름은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또 이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 조사 개요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 KBS 의료진단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를 한 거고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실시된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5.2%, 조사 참여 대비 85.9%였다고 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좀 제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조사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또 그걸 말씀해야 되니까. 또 힘들어.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 반대 여론이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그건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 수행 지지도. 국정 수행 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오늘부터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지층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역전이 됐는데 그건 부적합하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는 지지도에는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 이슈가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그 직무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은 덜 미치고 있죠. 일반의 예상보다는. 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난주 갤럽에서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발표. 그냥 말씀하세요. 조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직무수행 평가도가 긍정이 지난주에 갤럽이 금요일날 발표한 건 45%고 부정이 49%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갤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 긍정 평가가 41%고 부정 평가가 49%까지 간 게 가장 이제 그 최저점이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부정 평가가 49%가 또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이 45예요. 예. 그 양진영이 다 뭉쳤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진영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관망하고 있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뭐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진 사퇴뿐만 아니라 네.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고 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거죠. 알겠습니다. 요 조사 기호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자치조사인 거고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화조사 인터뷰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목해 보는 거는 이번 주에 주목해 보는 건 대통령 부정 평가율이 50% 돌파할 것이냐 이제 하는 거 주목해 보고요. 네. 그 대통령 직무 평가는 제가 그 동안에도 뭐 긍정 부정이 뒤바뀌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용어를 예, 예. 그 뭐 옛날에 그 선거 때 골든크로스라는 말은 네. 있었어요. 네. 예, 추격자가 이제 역전시켰을 때 나오는 게 이제 골든크로스인데 데드크로스라는 건 뭐 긍정 부정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왔는데 네. 저는 40%대에서 긍정 부정이 바뀌는 거는 대통령이 뭐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설정하는 그 1차의 위기는 40%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이요. 예. 지금까지 뭐 40%가 붕괴한 조사는 없었는데 네. 40%가 붕괴한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득표율 대통령 말씀하시는 득표율이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4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지지층 중에서도 약간 실망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예. 위기라고 보는 거고 예. 2차 위기는 35%가 무너지는 거는 확연히 그 지지층들이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단계 아닙니까? 네네. 그런 단계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좀 그 발표들이 될 테니까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역대 대통령 보면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어록 중에 하나가 인사가 망사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인사가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박성민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조국 요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로 지금 정비례해서 실시간으로 정비례 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조국 수석이 굉장히 뜨거운 지난 한 2주간 그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굉장히 언급을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뭐 국민에게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치를 한다거나 그런 조짐이 전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이 이슈는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에 대한 그 판단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당에 대한 판단이나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아주 완만하지만 예.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뭐 임명 강행을 한다. 이제 강행을 하게 되면 뭐 청문회 정국이 거치고 나서 임명 강행하게 되면 이제 그건 대통령의 선택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건데요. 자, 청문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2부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건데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청문회가 개최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후보의 낙마 또는 임명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론이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그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문회 전에 네. 청문회 후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임명 강행하는 경우가 있죠. 뭐 지명 철회라는 형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까지 간다면 지명 처리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그만두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것이지 뭐 지명 철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뭐 문제 이 조국이라는 후보자가 이 정부에 상징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테러는 열어줄 거라고 보는데 네.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저는 이 이슈가 이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지명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 정도 이제 그 대통령 직무평가 그 문재인 지지율에도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갈 것이다.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근데 청문회에서 일정하게 만약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방어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이게 방어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예, 그 어려울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보는 가장 그 이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네. 이 싸움을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이 정권이 끝이야. 대통령 레임덕이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진영 대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일각 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그 강공 드라이브로 나오는 거는 어떤 지지층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예, 지금 뭐 그런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진보 측 인사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를 보면 예.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반대층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자를 찍었던 네. 그 지지층들 중에서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중도 보수라고 스윙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 이탈했던 분들이 그때 이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최순실 정유라 사건 보면서 왜 우리 지지자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예.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슈의 심각성은 왜 문재인 대통령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지지했는데 왜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가족과 그 딸을 우리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네. 정당이든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위기라고 보는데 지지자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층들은 있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끝까지 있듯이 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스윙 보터들이 이탈하는 거는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네. 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위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부적합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평가가 지금 그 정비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일정하게 진영 대결 양상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렇게 예. 나타나고 있죠. 청원 두 가지가 두 나오고 가지가 있죠. 동시에 나와 있고 예. 대통령 평가를 봐도 서로 예. 약간 결집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 일부도 이거는 뭐 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좀 그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시간도 줬고 방어도 하고 하니까 네. 스스로 조금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청문회가 개최되고 임명 강행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선택은 민주당의 몫이고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지는 건데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때 여론 추이를 경험으로 제가 비춰보면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스윙 보터들 이제 그분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죠.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명분 없는 장외 집회였는데 조국이 살렸다. 지금 뭐 일부 조간이 좀 이런 식으로 진단하던데 일단 이 진단에 동의하세요? 지난 장외 집회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전 장애 집회가 사실 명분도 없고 좀 뜬금없었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팔린 물건 잘 팔릴 때는 다른 물건 내놓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나요? 예. 계속 조국 이슈가 정치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팔리고 있는데 자칫 장애 집회에서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본인들은 뉴스에서 화면에서 빠져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몸 조심하는 게 제일 예, 그게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왜 저 장애 집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크게 그 이 현안에 영향을 안 주면서 넘어갔다 네. 뭐 그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2030이 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고무된 그러니까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2010년부터요. 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예. 작년 지방선거 2018년까지 네. 2030 뭐 40대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2030만 놓고 봤을 2030, 때. 40까지 예. 다 졌습니다. 네. 2030은 특히 더 그랬는데 네.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20대에는 약간 여론의 이 사건과 별개로 네. 20대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그 격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말씀하시는 정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예. 20대 여성은 계속 지지를 보냈지만 20대 남성의 이탈은 상당히 있었고 그 문재인 갭이 정부에 대해서. 예. 갭이 한 30% 정도가 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갭이었어요. 그는 이제 뭐 분석을 뭐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젠더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는데 네. 그런 흐름이 이어져 오던 차에 예. 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20대에서는 그 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30대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좀 더 네.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박성민 대표 마지막 시간이셨다고요? 예, 제가 작년 1년 벌써 넘었는데 네. 뭐 한두 달 뭐 할 생각으로 왔다가 어떻게 뭐 1년까지 원래 방송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네. 이거 뭐 하여튼 전 1년 동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요. 그러면 작년 7월부터 방송을 하셨고. 예, 저는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네.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어휴. 벌써 한 1년 됐다 그러네요. 1년 느껴졌고. 지금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섭섭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좀 그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누구보다도 사실 이제 박성민 대표의 어떤 그 탁견이 절실해지는 시간이 좀 올 것 같은데 뭐 간접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때 또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미래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